저 저의 이제 학습 목표였어요. 음. 저는 기숙사 준비했던 사회적 목표는 사실 정부의 IT 투자 유치 받고 싶었어요. 저 사업도 하고 싶었거든요. 제 거 만들고 싶었던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개발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아직 사실 현실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비슷한 기술들은 많지만 제가 생각한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 그리고 돈을 끌어들일 자신도 없어. 그럼 어떡하지?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니까 내가 기술사가 돼서 그걸 기술 평가를 내가 하고 물론 저와 같은 다른 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면 투자 유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받는 법을 전 모르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계속 중소기업만 다녀서 그런지 너무 직장에 종속되고 퇴사 이직 이런 게 너무 어렵고 사실 페이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옮겨봐야 거기서 거기고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직장 옮겨봐야 거기서 거기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다 직장인이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이 가슴에 그렇죠. 사표 한 장씩을 들고 다니면서 내진 못하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인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너무 종속되지 않고 내가 그런 이직이나 이런 데 좀 자유로움을 얻고 싶었어요. 사회적 지위. 그렇죠. 저희 전문직 대우 똑같게 해주는 거 아시죠? 대출이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음, 물론 모든 은행이 다 이걸 인정해 주진 않아요. 약간,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기술사도 고시 계열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웬만한 뭐 세무사 뭐 그런, 그렇죠? 의사나 이런 분들이랑 동등한 레벨로 쳐주긴 하는데, 해주는 은행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은행들이 이미 다 MOU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사실 대출 액수도 다르고 대출 이런 전문직 대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어, 권한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 있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디다 쓸 때 그런 거 쓰잖아요.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이런 거 쓸 때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부가가치 사실 직장 수입으로는 저희는 세금을 1차로 뛰어가서 가져가는 직장인이잖아요. 세금 제일 많이 내고 아무리 연봉이 올라봐야 솔직히 세금 떼고 나면 엄청 연봉 올려도 실수령액 차이는 많이 안 나시잖아요. 그걸로는 수입의 확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얻고 싶다. 급여 외에. 그래서 자본에 대한 자립성을 좀 얻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직 열심히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고 좀 국제기술사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했을 때 어떠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국제기술사를 인정해주는 국가는 호주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주 두 군데는 MOU가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국가는 사실 국제기술사가 크로스로 되진 않아요. 인정해주진 않는데 제가 현재 기술사로 협회에서 국제 어, 협력위원회 같은 데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국제기술사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향상하려고 앞으로는 알 수 없죠. 저희가 또 키워나가기 나름이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다. 어쨌든 혜택이 없진 않아요. 아주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그렇죠. 제가 기술사를 20대에 세웠어요. 20대 초반에 기술사를 이미 알아서 제 로드맵에 있었고 근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 시작했죠. 39세 2월 그렇죠. 제가 처음 기술사 공부 시작한 때죠. 그래서 40대 이후의 방향성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의 경제적 최소치를 보장받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업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사업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IT 하다가 어디 가서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운전하고 다니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내 가정의 경제적인 최소치는 보장해야지.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6, 7천은 최악의 경우에도 진짜 갈 데 없어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받으시는 게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굳이 내가 그 돈 받고 가야 돼 싶으신 분들도 특히 IT 쪽에 급여가 생각보다 요즘 많이 오른 케이스가 많으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은 굳이 옮길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제 기회를 말씀드리는 거죠. 최소치가 어쨌든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을 확대하고 싶기도 했어요. 지식의 융합.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자꾸는 하는데 뭘 알아야 아이디어도 만들죠. 그렇죠. 뭔가 이게 어떻게 해서 융합이 됐는지를 내가 뭘 알아야 아이디어도 만들. 아이디어는 모방에서 오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이렇게 생각해서 합격 후기들을 막 읽어보니까 2000시간만 공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시간 그래. 뭐 그동안 한 공부도 있는데 2000시간 하면 되지. 그렇죠. 실제로 좀 5000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3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워스트 사례예요. 베스트 사례가 아니고, 네. 최악의 경우에도 저 정도면 다 붙는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강정구 일사님이 하시는 설명회 때는 제 사례를 가장 많이 얘기하세요. 최악의 경우에 제 이름 맨날 얘기하시면서. 아마 기본 필수반을 저랑 하시게 될지, 혹은 뭐, 108기에서 강정구 일사님이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108기를 하셔도 아마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보단 잘 쓴다. 권 결사보다는 낫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도 붙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다 어렵다. 고민했던 거. 다들 고민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 시작하는 게 맞을까? 제 좌우명이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 제 좌우명인데 이게 책에 있던 제목인데 제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제가 인생이 좀 이렇게 험난하게 살까 굴곡이 좀 많아서 여기까지 올 때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목표를 세우고 무조건 난 거길 이뤄야지 하면 못 이룰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솔직히 시험은 못 이루는 케이스는 없어. 제가 생각하는 시험은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위나 자리를 가는 건 못할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노력하면 80%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계획을 120% 잡아요. 왜냐면 90%까지 가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다. 그렇죠. 오늘보다 나은 미래 뭐가 있지?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는 마찬가지로 공부라고 생각해요. 투자 비용 대비 효과, 베니핏이 제일 높은 거 이거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불확실성도 제일 적잖아요. 다른 거는 뭐 투자를 뭐 금융 투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시간 들이면 돼요. 진짜 솔직히 말해 그냥 시간 들이면 돼요. 시간만 들이면 100% 붙는 거예요. 특히나 기숙사 시험? 네. 시간 들이면 무조건 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붙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 안 해요. 개인적으로 미리 다 생각해보고 찾아볼까 확인을 다 해. 약간 계획을 여러 개의 갈래로 세우는 성격이라서 내가 했는데 시간만 쓰고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시작 안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나의 시간 한정돼 있는데 딴 데다 쓰지 굳이 내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이건 100%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진행했고 실제로 했죠. 저는 안 접었으니까. 이거 저는 진짜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저 같이 중간에 공부했던 분들 중에 3개월 만에 붙으신 분도 있고, 네. 그렇죠. 기본 필수반 올라와서 제가 학습 좀 도와줄 때 바로 9회차에 붙어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네, 있어요. 네. 거의 다 저보다 빨리, 거의 다가 아니지.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 저보다 늦게 붙으신 분 한 분도 없다. 공부를 똑같이 지속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 말다 하신 분 중에는 아직 못 붙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있는 시간을 같이 지속했는데 시험도 매번 다 참여했는데 안 붙었어? 없어요. 이거는 단언하고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접지만 않았으면 다 붙었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식하게 공부한 케이스. 저처럼 하지 않게 저는 이제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렇죠. 비전, 청사진 이런 거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확신이랑 지속성 이런 거 가지고 해서 4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3년, 만 3년 플러스 4개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그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난관이 있어요. 아까 체력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첫 번째 건강. 네. 음. 중간에 1년 때 공부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회사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학습량이 올라와서 아, 웬만큼 쓰겠는 거예요. 시험 봤는데 막 아쉽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반쯤 됐을 때 추석에 공부를 좀 과하게 했어요. 그때 직장 다니면서 막 쉬는 날에 하루에 한 15시간, 막 16시간씩 공부를 했더니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머리 디스크가 와서 예, 한 6개월 정도 침치를 받고 예, 제대로 잘 못 앉아 있으니까 불편하고 학습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점수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팍. 그래서 건강 관리 중요하다. 내 몸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하루에 지속적인 공부를 하지만 그걸 과하게 해서 몸이 망가지는 순간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렇죠. 도수 치료 다들 그렇죠. 실비 웬만큼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도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최근까지 도수 한 1년 반 이상 도수 받았는데 요즘엔 PT 받느라 그렇죠. 요즘 PT 하는 데서 거의 도수처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3회 PT 받는데 아침에 음, 약간 도수 치료 저 메인을 해주신 도수 치료해 주시던 분이 딴 데로 가시면서 이게 끊기면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PT 해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 해주니까 첫 번째 그 업무 관리 그쵸 공부 시간이 확보 가능한 기업으로 저는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SM으로 저 평생에 처음으로 SM을 갔었거든요. 그 전까지 개발회사는 다 벤더 회사. 벤더 회사의 특징은 야건이 SAI도 많지만 자기 거니까 계속 얘는 안 끝나요. SI는 어쨌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반복되는 게 있지만 그렇죠. 안 끝나요. 자기 거 회사 개발이라서 계속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갔던 회사가 그래서 SM인데 무조건 칼퇴근하는 거 되는 회사로 갔어요. 그래서 특히나 출근은 8시, 퇴근은 5시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 무조건 5시 이후로는 무조건 공부했거든요. 밤 10시, 11시까지는 퇴근하고 매일. 그런 거 위주로 갔어요. 물론 모두가 이렇게 가긴 어렵죠. 음. 그리고 업무 시간에 좀 집중을 유지해서 업무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빨리 미리미리 처리하고 보고를 늦게 했죠. 네. 미리 그래야 이게 그렇죠.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네. 티 안 나게 그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또 있던 회사가 좀 팀장이나 동료들이 SM이다 보니까 다 SM 하는 사람들은 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업무만 지장 없게 SM 운영이 이 지장만 없으면 업무 시간에 딴짓 하는 거를 별로 뭐라 하지 않았어요. 뭐 다들 게임하고 있고 하는데 난 게임하는 동안에 게임 대신 난 공부한 거거든요. 거기는 유일하게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얘기 안 하시는 게 낫죠. 회사에서 이해해 줄 만한 회사가 생각보다 적어. 왜냐하면 기숙사 붙고 나면 이직할 거 알거든요. 웬만하면 그쵸? 진짜 내가 현재 다니는 회사의 만족감이 엄청 크신 분들 외에는 다 이직할 거거든.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이런 건 예, 똑같은 얘기고요. 가족 좀 어려웠어요.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광해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기숙사 공부를 시작할 때 그쵸. 애가 어렸었어요. 그래서 첫째도 어리고 둘째 임신했을 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사실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죠. 워스트 사연을 다 갖고 시작했다고. 그래서 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공부해서 1년 차 되기 전에 애가 출산을 했죠. 그래서 밤에 12시에 공부하고 들어가서 배 애 안고 자고 그랬어요. 새벽 5시까지. 그리고서 일어나 출근하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휴가나 이럴 때 좀 동행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나중에 조금 점점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는 시간을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아빠 부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죠. 만족감은 못 준 것 같아요. 배우자의 내조와 외조가 좀 조건이 있으실수록 좋죠. 근데 이게 초반에는 조금 같이 지원해주는 케이스도 꽤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싫어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가정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들이 잘 풀어야 되고
그러지 전에 1년 반 안에 빨리 붙으시면 돼요. 초집중하셔갖고 초반에 딱 집중해서 진짜 난 진짜 단기로 끝내야지 작정하고 한 1년까지는 사실 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1년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1년에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만드시면 사실 시간을 그렇게까지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늘리면 늘릴수록 빨리 붙겠죠. 하지만 조금 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회식이랑 만남, 관계 유지 위한 최소 연락이랑 만남만 하고 웬만하면 어떤 자리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식 자리도 필수 아니면 다 캔슬. 그렇죠.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관계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연락처에 막 몇백 명씩 연락처 있고 관리하고 연락하고 다 그런 사람인데 진짜 공부하는 3년 동안은 진짜 다 안 만났어요. 제가 유지하는 모임, 제가 주최자인 모임이 꽤 여럿 있거든요. 뭐 초등학교 애들 만남, 뭐 같이 그 개발 공부할 때 학원 그런 기수도 제가 유지하고 만나고 그런 게 여럿 있어요. 그거 다 캔슬하고 미리 양해다 구하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다 끊었던 것 같아요. 공부 끝나고 최근에 보고 있죠. 그래서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 다 하고 뭐 그렇죠. 여가 시간에 뭐 유튜브도 다 보고 뭐 이러시면 이제 사실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다. 네. 서브노트 정리한 건데요. 제 암기장 저 앞에 있는 4개. 그렇죠. 2년 초안 만드는데 12개월, 완성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 드릴게요. 저거 인터넷으로 이제 학습하시게 되면 PDF로 출력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고 PDF는 구글에 똑같은 거를 구글 시트에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거 링크랑 이제 학습을 진행하시게 되면 다 공유가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저랑 하시던 강정배 교수님이랑 하시던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공유되실 거고. 음. 요거는 제가 초반은 이렇게 프린트해서 학습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냥 PDF 문서로 봤어요. 왜냐하면 자꾸 업데이트 되니까. 어, 제가 약간 성격이 까칠해서 저거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책 수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위에 외곽 공백까지. 그래서 저거 괜히 편집하느라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저게 되게 웃긴 게 엑셀로 만들었는데 한 번 중간에 뭘 수정하거나 혹은 다른 노트북에서 저걸 열잖아요. 다 틀어져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유지가 안 돼요. 이미 그 노트북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랑 이게 아내가 쓰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걸 다시 업데이트 못 하거든요. 왜냐면 또 다시 맞춰야 돼서. 그래서 구글 시트로 다 옮겨놓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저걸 굳이 하시면 의미 없는 시간 낭비다. 첫 번째. 이미 다 잘 정리돼. 저 공부 시작할 때는 저 정도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이미 자료는 방대하게 많았지만 뭔가 조금 허점도 많고 틀린 것도 너무 많았는데 물론 제 것도 100%안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라고는 보장 못 하는데 거의 95% 이상은 틀린 거 없거든요. 계속 크로스로 확인하면서 한 거라서 음, 그냥 있는 거 갖고 학습하셔라. 첫 번째. 두 번째로 교재 드릴 거예요. 교재 옆에 공백으로 다 반쪽은 다 공백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필요하신 내용은 뭐 포스트잇을 붙이시던 그렇죠? 메모를 하시던 아니면 암기장을 제 걸로 해서 여기다가 붙이시고 하시던 그냥 여기다가 어펜드만 하시지 굳이 웬만하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런 데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다 드리니까. 뭐 그냥 키노트처럼 암기 키워드만 들고 다니고 편하게 보려고 이러시면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뭔가 이런 암기장을 완전히 새로 만들지 마세요. 일부 수정해서 가져다가 난 내 거에 맞게 조금 만들어? 그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 많이 들이지 마세요.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러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시험 봤던 거 실제 썼던 답안지인데 되게 적어 보이죠? 밑에 사진을 위에서 눌러서 그래요. 3년 동안 그죠? 만 3년 동안 썼던 모든 답안지고 실제는 더 많고요. 그리고 얘가 약간 적어 보이는 이유 두 번째는 제가 초반에 14페이지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전 1년 동안 10페이지도 못 썼어요. 기본 필수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 백지가 너무 많아갖고 다 뜯어가지고 연습장으로 쓰느라 얘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는 한 두세 배까지 올라가죠.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이랑 참여했던 거 얘기고 실제 필사는 따로 옆에 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링이 있는데 단권 단위로 있는 거 100장짜리 이런 거 사서 프린트하거나 사서 거기다 썼었어요. 필사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필사를 만 3년 차에 처음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토픽 돌리 이거 만드느라 바빠갖고 안 했어요. 그렇죠. 만 3년 차, 그러니까 3년 차 공부 시작할 때 필사하고 제 답안지가 기술사 답안지 수준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붙었죠. 결론은 빨리 필사나 이제 공부 시작하실 때 필사나 해서 답안지 쓰는 걸 먼저 하시는 게 빨리 붙는 지름길이다. 토픽 학습하시는 거가 이 답안지 써내는 거 하는 거보다 쉬워요. 이 답안지 14페이지 만드는 거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쓰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실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페이지를 써? 근데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처에 있는 토픽을 가져다가 내가 모르는 토픽이라도 이걸 쓰는 법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 필수반에서. 그거를 빨리 하실수록 빨리 붙는다. 저거 돌리는 거, 뭐 키워드 늘리고 암기 늘리는 건 진짜 생각보다 빨리 되세요. 진짜. 조금만 나중에 하시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학습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막 그런 마음이 점점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토픽이 진행되지 매주 학습해야 되니까 느는데 난 암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매번 봐도 잘 모르겠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거든요. 어.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본 횟수가 적은데 될 수 없죠. 저는 동일하게 기본 필수반 하실 때도 얘기하고 뭐 설명할 때도 얘기하는데 최소한 7번은 보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7번을 막 자세하게 학습해갖고 아 얘가 뭐고 막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7번을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횟수만 늘리시면 사실 학습은 금방 돼요. 진짜로. 학습은 생각보다 빨리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든 답안지 쓰는 거. 실제로 그걸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답안지 보면 아 금방 하시겠다 느낌이 와요. 그거를 이제 기본 필수만 오셔서 그 벽을 어떻게 넘을지를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에서 늘려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기본 필수반의 전체 커리큘럼은 당연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교 시험 쓰는 게 3주, 2교 시험 쓰는 게 뭐 3주 이런 식으로 나가요. 4주 첫 번째는 안 쓰니까 첫 주엔 어차피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도 시험을 봐요. 뭐 일주일에 한 문제 이렇게 보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 뭐 두 문제 문제 이렇게 늘려 나가시는데 1교 시험을 한 세 번 쓰고 2교 시험을 한 세 번 쓰고 마지막 파이널 이렇게 보는 식으로 가시는데 음, 그거를 하는 동안에 이제 답안지를 만들어 가시는 걸 빨리 습득하실수록 좋다. 그거에 대한 마인드. 그래서 앞에 저 모범 답안을 괜히 놔드린 게 아니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은 당연히 못 쓰시죠. 저렇게. 근데 아 요렇게 글씨 크기도 이렇게 쓰고 틀만 보세요. 틀만. 아 답안지는 뭐 어떤 이렇게 구성했네. 그래서 어떻게 나도 나중에 이렇게 채워 넣어야겠네. 요걸 빨리 가실수록 빨리 붙는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전략은 이래요. 답안지의 템플릿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필사, 셀테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거예요. 매주 숙제도 나가고요. 그렇죠. 숙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셀테, 그러니까 필사는 뭐냐면 모범 답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거. 이걸 필사라고 하고요. 그냥 베껴 쓰는 거. 똑같게. 잘 쓴 사람 거 보고 똑같게 쓰는 거 필사. 셀테는 그 토픽의 문제만 보고 내가 안 보고 쓰는 거. 이건 셀프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필사를 빨리 하셔서 이런 템플릿들을 많이 쓰시면 그 답안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뭐 목차 어떻게 잡고 뭐 내용 어떻게 쓰고 그런 뭐 1도 1표 도식화나 뭐 표하나 뭐 정의 어떻게 쓰고 요거에 내 몸에 있거든요. 그게 되시고 나면 필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셀트 양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토픽 정리는 보통 700개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700개라는 건 이제 심화반까지 넘어갔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고 잘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토픽을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잘 쓰는 건 잘 쓰고 아주 잘 쓰려고 노력하고 내가 잘 모르는 토픽은 최대한 근접하게 작성하셔서
합격 수준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페이지를 채우고 특별하게 그 내용이 틀리지만 않으면 아까 말한 1교시형 18점, 2교시형 45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걔가 꼭 합격 점수 모두 내 전체 문제가 다 합격 점수를 넘어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넘길 수는 없어요. 내가 모르는 토픽을 어떻게 다 그렇게 해. 내가 잘하는 토픽, 내가 작정하고 준비한 토픽에서 점수를 더 맞으시고, 그렇죠? 내가 조금 못하는 토픽은 점수를 합격 점수 근처로 작성해서 합쳐서 합격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략이죠. 그래서 모든 토픽을 합격 수준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다. 내가 각각의 잘하시는 도메인들,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남들보다 잘 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습을 내가 남들이 열을 학습해야 될 동안 나는 3만 학습해도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는 거의 현장에 있으니까 더 살아있는 답을 쓸 거잖아요. 그렇죠? 답안지가 살아있다라는 게 있는 건 나중에 어쨌든 그런 것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학습하셔야 된다.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 시스템이 뭐 그런 과정 학습이 따로 있고 중간에 모의고사 계속 보고요. 그렇죠? 이런 합숙도 있고 하거든요. 저희는 다 참석하라고 해요. 뭐 이거 비용이 뭐 비싸지도 않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비용보다는 시험 보는 자리 한 번이라도 더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쓰실수록 빨리 붙어요. 저는 한 번도 모의고사 합숙을 빠진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 5일 무조건 휴가 다 냈고 지금 합숙이라고 안 하는 게 저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합숙을 했어요. 이렇게 단체로 가서 장소에서 5일 동안 숙식하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저희 아지트라고 하는 이런 강의실 근처에 모텔 잡고 5일 내내 거기서 공부했어요. 맨날 새벽 2, 3시까지. 근데 요즘에는 그때까지 남아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솔직히. 거의 다 집에 가버리셔가지고.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한 10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친해진 분들도 많고. 이게 과정을 진행하시면 알게 되는 분들이 또 한정되잖아요. 반이 여러 개, 심화반도 여러 개다 보니까 심화반만 저희가 10개예요. 지금 실제로 기술사 공부하시는 심화반 인원이 한 200명 넘고, 그렇죠? 기본 필수반만 해도 거의 지금 전기수가 조금 적었고, 지금 106기 같은 경우에는 등록 인원이 거의 40명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기본 필수반만 도는 게 60명, 70명 이 정도 수준으로 도는데, 그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ITP에서 전체 응시생의 50%는 ITP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합격률이 높은 것도 있죠. 뭐 그런 거 왜 나머지는 조금 얘기하기 뭐해서 안 하는데 어, 왜 많이 오는지는 뭐 다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의고사 보고 이런 파이널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답안지를 자꾸 보시는 게 좋아요. 잘 쓰신 분들 답안지를 내가 자꾸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고득점 맞고 내가 적게 맞았다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데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모범 답안을 올려는 주지만 모범 답안을 몽땅 모범 답안을 뽑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올라오잖아요. 그분 모범 답안 쓴 사람의 전체 답안지를 보는 것도 좋고 나보다 못 쓰거나 어쨌든 저보다 잘 내가 시험 본 사람 거보다 잘 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점수 더 많이 맞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답안지를 봐야죠. 나랑 무슨 차이가 있지? 왜 이 사람은 더 받았을까? 이걸 빨리 아실수록 당연히 그걸 보충해 나가실 수 있는 게 좋겠죠. 멘토들이 부족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멘토링 해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기본 필수반에서는 저나 강정미 있으면 할 거고 심화반 가시면 심화반 가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매주 고쳐 나가시면 되는데 플러스 또 답안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멘토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좀 달라서.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내용 꼭 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쓰지 안 써도 돼요. 이거 왜냐면 다 합격하신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메인으로 삼는 게 꾸준히 계속하시면 100% 붙어요. 근데 사실 이건 누구나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 몇 가지 공통적인 건 있거든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배우실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친해진 사람들이랑
특히 이 파이널 때 그 나왔던 문제들이나 준비했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거든요. 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아, 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음, 글로벌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나 뭐 그쵸. 저 시험 봤을 때 우선순위 역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개념들 좀 못 그린 편인데 그런 거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고민이 있을 때 이제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써머리 해준 길사님이 계세요. 아까 그 안상현 길사님인데 그분은 컨설팅을 메인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좀 더 뛰어났거든요. 표현하거나. 네.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한 게 저는 실제로 합격한 데 도움이 됐어요. 시험 문제 콜렉트도 됐고 실제로 그렇게 피드백 받은 대로 전 썼어요. 저는 사실 거의 피드백 받으면 웬만한 거 다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전 사실 그래서 그 회차에 붙긴 붙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이게 치아가 좁아지면 안 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 하시라. 하나라도 더 이야기. 나 혼자 와서 파이널 하고 나 혼자 가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 저희 기숙사 되고 나면 대외 활동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 많을수록 좋아요. 친분 뭐 어떻게든 친분 만들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답안지 보여달라는데 싫어하시는 예비 기숙사님도 한 번도 없어요. 네.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보여주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래서 이거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글씨 속도 뭐 이런 거 그렇죠. 크게 쓰고 빨리 써야 돼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데 실제로 필속이 느려서 못 쓰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답안지 멘토링을 하면서 저게 한 24줄 정도 되거든. 22, 네, 그 정도 되고 한 라인에 보통 18자에서 20자 정도 쓰라고 해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럼 진짜 크게 쓰는 거예요, 글씨를. 띄어쓰기도 많이 해요. 글씨 많이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글씨를 많이 쓰니까 필속이 안 나와서 페이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정도 수준으로 글씨 크기와 띄어쓰기를 했다? 충분히 10페이지 쓰는데 시간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빨리 얻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템플릿자. 자꾸 자가 익숙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필사나 이런 걸 너무 적게 하신 거죠. 자가 내 몸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자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가 내 몸처럼 될 만큼 많이 써보셔야 돼요. 템플릿자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라. 용어들. 어, 고급, 고급진 단어를 쓰셔야 되죠. 무슨 뭐 그런 거 보통 쓰지 말라고 하죠. 뭐뭐 하는 것.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돼요. 무슨 기법. 그렇죠? 무슨 방법론. 이렇게 딱 명사형으로 끝나야지. 얘는 뭐뭐 하는 거. 그러니까 설명하듯이 쓰시면 안 돼요. 정의가 됐던 내용이 됐던 얘는 그러니까 굳이 막 중간에 막 관사 같은 거 붙이고 부사 붙여갖고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걸 붙이시는 이유는 내용을 늘리려고 하시는 거지. 그렇죠? 뺄 수 있으면 웬만하면 빼시는 게 좋고 뭔가 설명을 하긴 하죠. 저희가 왜냐면 내용을 어쨌든 답안지를 쓴다는 건 뭔가 설명하는데 설명을 위한 설명이 되시면 안 돼요. 키워드 있는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로 어떻게 하는 뭐 기술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좋겠어요. 이런 용어의 끝나는 종결어. 이 종결어를 잘 쓰셔야 돼요. 고급지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언어들이나 그런 건 많이 보시면 돼요. 음, 많이 보시고 그거 멘토링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저 공부할 때 막 그렇죠. 제일 많이 들었던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주구리주구리 쓰지 말라 그러니까 막 뭘 자꾸 설명하듯이 얘뭐 자동차 어 그 V2V 뭐 V2 뭐 아니면 CVX 이런 거 뭐 자동차 쪽에 통신하고 양방향 통신하고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 막 자동차 바퀴 그려서 뭐 사람 뭐 몸 그리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이러지 마시라 네모 박스 그리셔도 돼요 자동차 나온다고 꼭 자동차를처럼 이렇게 각져서 자동차 안 그리셔도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저도 끝까지 바퀴는 그렸던 것 같은데 네모 그리고 차라리 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게 더 가독성 있는 답안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들 하는 걸 배워가시고 그러기 위한 답안지에 키워드 넣는 용어들을 좀 더 고급지게 쓰시는 거. 그러다 보면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신 용어도 고급지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뭐였지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고. 현재의 트렌드. 전자신문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 사실 언제 보시겠어요. 회사 일 하시면서 잘 안 보시죠. 근데 기술사 공부를 하시고 이제 기술사가 되시면 아마 거의 전자신문은 계속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런 트렌드. 현재 기술적인 트렌드를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렇죠? 최근에 정책 발표한 거 뭐지? 왜 이걸 어떤 기술들, 최근에 뭐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K 제로 트러스트가 뭐 어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 나왔지? 그럼 그 내용들을 내가 보안 문제를 내가 써야 돼? 그러면 K 제로 트러스트라는 보안의 이슈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러기 위한 트렌드 잘 반영하고 있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답안지를 쓸 때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1단락, 2단락 큰 단락은 이제 물어본 걸 쓴다고 하고요. 추가 단락이라고 하는 1교시는 3단락, 2교시는 4단락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뭘 쓸 거냐는 거죠. 최근 트렌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술사니까 우리 그냥 엔지니어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 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기술사로 이걸 최근의 트렌드 반영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특히 2교 시험은 재현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 내 기술사적인 생각을 좀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 2교시는 약간 논리적으로 쓰고 1교시는 그 키워드 있게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쓸 때 뭘 쓸 수 있냐는 거죠. 그걸 알려면 현재 트렌드를 잘 고민하시는 거 자꾸 찾아보시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게 당연히 우리의 기술사적인 소양을 넓혀주고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점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마지막 1개월 차에 나의 평균 점수 5점을 높일 수 있는 아까 45점 55점을 맞으시잖아요. 55점부터 그 이상은 다 합격권이에요. 평균 55점이나 59점이나 똑같아요. 차이 없다. 떨어지는 거 다 똑같아요. 59.9점도 떨어져요. 최, 이번 시험에 1점 차로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총점 1점 차. 네. 그런 분도 있거든요. 떨어지거냐 붙냐 이것만 있지 내가 50 몇 8, 9점이냐 평균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얘는 붙었냐 떨어졌냐면 중요하거든요. 근데 55점 정도 쓸 정도의 답안을 썼다 이미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난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5점을 쓴다는 건 뭐냐 그냥 물어본 건 다 쓸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게 다 쓸 수 있다가 그냥 그 전에 초반에 이제 52점은 그냥 다 쓰는 사람 모르는 거를 적당히 쓰는 사람이 52점. 기본 필수만 하시고 나면 이제 습득하셔야 되는 거. 그럼 심화반 가서 55점이 됐다는 거 뭐냐면 어, 내용만 갖고 제목만 갖고 내가 얘를 정확하게 유추해서 최소한 정의는 다 맞는 거예요. 얘가 물어본 거가 무슨 내용이야는 내가 충분히 유추해서 잘 쓸 수 있고 거기서 엄청나게 벗어나지 않는 근처 키워드라도 넣어서 넣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쓰는 걸 잘 쓰고 최소한 그 정도 되면 54, 5점은 나오거든요. 모르는 거 54, 5점 나오면 진짜 모르는 거는 1기호 시험 같은 경우 뭐 14점, 15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3명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와도 돼요. 왜냐면 다른 걸로 커버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54, 5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점수는 1점씩만 더 맞으면 바로 합격되거든요. 아주 조금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55점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54, 5. 저도 합격하기 직전까지 저는 55점을 맞은 적도 없어요. 제 최고 실제 점수는 54점 뭐 7, 8이었어요. 그리고 합격했죠. 그리고 합격한지 모르고 이제 왜냐면 저희 합격하고 합격 발표가 한 달 있다 나오잖아요. 모르거든요. 저는 시험 보고 나서도 시험을 멈춘 적이 없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모의고사 다 봤거든요. 합격하고 합격 발표되기 바로 전 모의고사도 봤어요. 그때 8등 했거든요. 전 모의고사에서. 답안지 수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 봤던 회차에 떨어져서 시험을 봤으면 55점 무조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애매해요. 특히 57, 8점에서 이미 더 어려워.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 57, 8, 59점대이신 분들이 합격하는 게 오히려 54, 5점에서 붙는 분들보다 더 어렵다. 거의 중간에 걸치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세요. 이 왜 그러냐면 합격할 수준을 알 만큼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안 바꿔요. 그분들은 이미 학습을 이만큼 됐잖아요. 멘토도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자기 생각들이 이미 박혀서 멘토도 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얘기하거든요. 안 바꿔. 진짜 안 바꿔요. 아 그 시체 이제라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됐는데도 합격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 하나라도 더 바꿀 게 있는 건데 그거 안 바꾸시고 안 하거든요. 계속 자꾸 그래서 거기 애매하게 머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학습된 다음에 그거 바꾸는 건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몸에 이미 학습하는 것도 습관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애매하게 59점대 찍다가 포기하신 분이 한 30%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바꿔서 합격하시면 되는데. 그런 공부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컨디션 관리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몸만 가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최근에 기본 필수반 진행하시는 분 중에 이제 학습 시간 공부량 이런 것 때문에 하시다가 일 안 하시면서 하시는 분 한 분 계셔갖고 예. 그분이 이제 자기가 몇 시간씩 공부했고 오셨던 이제 멘토님 중에 말도 안 되게 공부하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하루에 20시간씩. 네. 그래서 그분이 한 14시간 한 번 공부해봤대요. 이틀. 그리고 바로 대상포진을 줘갖고 그 다음 주 하루 3시간밖에 못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체력 관리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 체력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충분히 띄엄띄엄 하신 한이 있어도 몸 망가지지 않게 관리 잘 하셔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5세 이하 자녀는 일찍 재워라. 공부하시는 방법이 시간 확보하시는 방법이 두 케이스 있더라고요. 아예 나 몰라라고 공부하는 저 같은 케이스. 그리고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무조건 애를 9시에는 무조건 재울게요. 그리고 새벽까지. 또 한 번은 무조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 저기 있는 차상 교수님 같은 경우에 무조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샀다고 하거든요. 회사 가기 전까지 새벽에만 하루에 4시간, 5시간 공부하고 출근하셨다. 방법은 만드셔야 되지. 아,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시면 사실 못 만들죠. 시간이나 환경은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고 만드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당일 수업은 이런 거죠. 이제 저런 공부하신 것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리뷰를 하셔야 돼요. 전체 토픽. 아마 초반에는 저런 거 공부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건데, 특히 이제 프로젝트 관리 같은 거는 도메인이 한 7, 80개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보는데 30분 걸려요. 마지막에 학습하시면 결국 그 정도 수준으로 되실 거예요. 보안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이면 보거든요. 근데 초반에 학습하시려면 보안 이틀 봐도 다 못 돌리고 막 이러실 거거든요. 왜냐면 보안 네트워크가 어려워요. 그쪽을 접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그쪽 일을 하셨더라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외울 게 또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렇죠. 개발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나마 좀 익숙하실 거고. 대신 또 경영 전략이 무슨 소리 하나. 그렇죠? 중장기 전략이 뭐. 그렇죠? 무슨 뭘 분석해 자꾸 막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해가면 되니까. 마지막에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토픽 나왔던 것들 리스트는 최소한 토픽 이름과 정의 정도는 보고 가신다. 그리고 그것만 딱 엑기스로 한 페이지, A4 한두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1시간 정도 일찍 가실 거잖아요. 잠깐 훑어보시는 것 정도. 어차피 많은 공부 못해요. 전 바로 당겨요. 근데 그렇게 봐서 거기서 콜렉트 돼서 정의라도 쓸 수 있으면 이게 저희가 공부하잖아요. 정의 쓸 수 있으면 나머지 다 쓸 수 있거든요. 정의만 정확하게 쓰면 돼요. 정의 잘 쓰면 5점은 줘요. 개인당. 그럼 15점 맞을 수 있어요. 정의 안 틀리고 정의에 맞는 개념들만 적당하게 써도 15점 받거든요. 5점, 5점, 5점 받아요. 진짜. 정의가 나가는 순간 점수가 확 까이는 거지. 정의만 정확하게, 정의 정확하네?
딱 이렇게 되는 순간 15점은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 핵심 뭐 기술 두세 가지 정도 알아. 그러면 합격 점수 줘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저 답안지를 실제 채점할 때 한 페이지 보는데 5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정의가 정확하게 내가 물어본 거 정의 정확하게 알아? 이 사람이 잘 개념적으로 키워드 이렇게 잘 표현했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표에 내가 봤던 그 키워드 있는지 이렇게 훑어봤는데 있어? 그럼 점수 주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가 그러니까 100% 맞는 답안지 물어본 게 있잖아요. 얘를 내가 답을 100% 맞는 답을 써야지 이러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답안을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술이잖아요, 다. 그렇죠. 이게 뭐, 객관식은 100% 답이 있죠. 주관식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가이드가 있을 뿐이지, 원하는 답에 키워드가 있을 뿐이지, 100%는 없거든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차분한 자세. 자신감. 자신감을 유지하는데, 답안지에 그런 거죠. 겸손하게 약간 쓰세요.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냈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낸 의도에 맞게 써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문제 낸 사람이 내 의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쓰라고 했는데 그렇죠. 나는 다른 걸 써. 이러면 더 그렇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하시다 보면 그 아키텍처 평가 유형, 아키텍처 평가 모델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아키텍처 평가 뭐 스타일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유형을 물어봤는지 모델을 물어봤는지 스타일 물어봤는지 그게 헷갈려서 거꾸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스타일이나 모델은 보통 이제 그런 3티어 계층 이런 거나 통신인 약간 그런 거 얘기. 아키텍처를 설계하는데 3티어로 하는 2티어로 하니 뭐 그렇죠? 좀 레이어 OSI 7 레이어 이런 걸로 하는 이런 거고 평가 유형 같은 거는 이제 뭐 싸움 아탐 시반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나중에 학습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써야 된다. 오늘 시험 문제 뭐 이거 주간고사 아니 뭐야 파이널에 나왔던 것 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아키텍처 아키텍처랜다.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독립성 위주로 써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시험 문제로 안 내고 그거에 대한 표준으로 이름을 써서 냈어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뭐 안시스팍 뭐 이렇게 해서 x 40 몇에 뭐 안시스팍이라는 걸로 이름을 내서 냈어요. 근데 물어본 거는 어쨌든 그 독립성에 대한 걸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안지에 그런 게 묻어놔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보통 그거를 물어보면 써야 되는 게 외계내라고 해서 외부, 내부 개념 그런 모델링 기반으로 그런 데이터 내부 독립성과 외부 독립성을 표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가면 개념물이라고 해서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헷갈려서 거꾸로 쓰는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답안지 섞어 쓰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막 들어가서 나 아는 거 쓰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가되 약간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비물이 많이 필요해요. 학습할 때도 그렇고. 서브노트 잘 정리하셔야 되고 연습용 답안지, 손 풀거나 이런 거, 뭐 한두 페이지 정도 가져가셔서 한번 써보시는 거. 이게 처음에 바로 쓰려고 그러면 이게 손이 잘 안 나가요. 쓰는 것도 그래서 당일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문제든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써서 손이 좀 풀려야 이게 손이 잘 나가거든요.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볼펜 여러 자로 가져가셔야 돼요. 보통 저희가 추천하는 볼펜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죠. 1.6짜리 여기 1.4로 되어 있는데 보통 1.6짜리 펜을 쓰시던가 1.0 아주 얇아도 1.0 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펜 두께가 두꺼워야 저 글씨가 커지고 잘 보여요. 뭐 원래 예전에는 저거 답안지를 세부 복사해서 본다고 했었어요. 복사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바뀌었는지 확인했더니 답안지 그냥 저거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돌려서 본대요, 세 시스템에서. 채점자가 3명, 출제자가 3명이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채점을 하는데 3명이 같은 답안지를 같이 다 봐요. 이렇게 놓고 보는 건 아니겠죠. 각각 다 보고 점수 각각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꺼울수록 사실 가독성이 높아요. 그리고 글씨가 펜이 두꺼워야 글씨를 하나로 덜 쓸 수 있어요. 네. 하나로 덜 쓰셔야 손도 덜 힘들고, 그렇죠? 내가 덜 세게 눌러서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도시락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특히나 그 시험을 접수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근처에 먹을 만한 데 마땅치 않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주변에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는 도시락을 미리 싸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 그러니까 탈나지 않을 만한 음식으로 뭘 먹어도 절대 탈 안 나는 수준의 음식으로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다. 티슈, 테이프. 이거 왜 있냐면 펜 두껍다고 했잖아요. 펜에 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상 오른쪽 상단에다가 휴지랑 테이프 붙여서 계속 닦으면서 하거든요. 손에 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옆에다 놓고 하셔야지. 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잘 계속 아니 왜냐면 답안지에 안 닦으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답안지가 지저분하면 보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되게 시험이 좀 그런 게 답안지 보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 합격 답안지네? 잘 썼네? 아, 이 사람 이거 답안지에 정성들을 썼네? 아, 이 사람 적당히 썼네? 이게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적당히 썼다라는 느낌이 답안지에 보이면 점수가 안 줘요. 이게 아쉽게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계, 스톱워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이머 싼 거 이렇게 보통 공부할 때 시간 스톱워치 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 그다음에 시계, 그 계산기도 하나 준비 보통 하시죠. 시험 문제 중에 이제 실제 계산할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산업인력공단에 보시면 허용 가능한 계산기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해결해 가시고 방석이 필요하시면 방석, 템플릿자 그리고 요즘엔 화이트 쓸 수 있거든요. 예전에 화이트 못 썼는데 화이트 물로 되는 거 마시고 테이프로 된 걸로 웬만하면 하시고 뭘 준비해가 화이트를 준비해 가시더라도 화이트를 최소한 두세 개, 최소한 세 개 정도는 망가질 수 있어요, 쓰다가. 그래서 시험 보는 그 자리에 최소한 두 개는 올려놓고 리필은 여러 개 준비해서 시험 끝날 때마다 가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괜히 이거 하다가 망가져서 갑자기 안 되고 이거 시간 없어요. 저희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100분이 엄청 긴 것 같죠? 안 길어요. 시간이 이렇게까지 100분이 빨리 가 이렇게 느낄 만큼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한 글자로 저희 더 써야 되니까. 시험 보는데 중간에 일어나잖아요. 아, 그 사람은 시험 포기하세요. 절대 100분 안에 가끔 있어요. 가끔. 한 5분, 10분 빨리 쓰시는 분 가끔 있어요. 탁월하게 쓰시는 거 잘하시는 분. 그분들 빼고는 시간 부족합니다. 저희는 한 글자로 더 쓰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답안지 돌려서 핵심되는 키워드에 밑줄이라도 하나 더 긋고 시간을 그 100분을 최대한 써야 되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스터디 그룹을 사실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토픽 토론이라고 해서 저렇게 토픽들을 모아서 같은 암기장으로 이렇게 한 3명 정도, 둘에서 셋, 그 이상 되는 건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 토픽을 같이 매일 만나서 돌릴 수 있는 그룹을 저는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끝난다고 했잖아요. 토픽 토론하시는 분들 회사 근처로 저는 항상 퇴근하고 가서, 네. 다 6시 끝나니까 웬만하면. 가서 기다리면서 전 거기서 공부하고 오시면 같이 토픽 10시나 11시까지 토픽 돌렸었어요. 전 더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혼자서 저 토픽을 돌리면 자꾸 토픽을 파고 들어가요. 내용을 모르니까. 파고들게 되면 토픽 하나 보는데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절대 토픽을 뺄 수가 없어요. 진도를. 많이 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토픽 하나 갖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봐서 하루에 한 시간씩 본다고 쳐도 토픽 하나 한 시간 봤어요? 그럼 하루에 진짜 시간 많이 되면 토픽 네 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봐야 30개도 못 보고 와요. 그렇죠? 나가는 토픽을 30개 그 봤다고 내가 다 기억도 못하죠. 딴 거 못하고 연습하는 쓰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해.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들였는데 토픽은 진도가 안 빠지고 이래갖고 어떻게 이걸 다 보지?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기본 필수반 하시던 매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동일한 얘기를 여전히 드리게 될 수밖에 없죠. 많이 보세요. 횟수를 늘리세요. 토픽 하나당 진짜 2, 3분 이상 걸리지 마세요. 길어도 5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혼자 해서는 안 돌아가요. 왜냐면 혼자 하다 보면 더 보게 되거든. 근데 강제로 앉아서 그냥 토픽을 돌리면, 그러니까 토픽을 돌린다는 건 토픽 이름, 얘기 핵심되는 키워드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거기 관련된 키워드가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거기 암기법이 있으면 암기법 이야기 정도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듣기에 이런 거보다 이런 암기법이 더 좋아요.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3분, 2, 3분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예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거가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해보다는 일단 토픽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야 내가 쓸 수 있어요. 들은 풍월이라도 있어야 공백에다가 그걸 넣을 거잖아요. 걔가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맞던 아니던. 그렇죠. 그러려면 머리에 걔 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횟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 활용. 전 온라인도 많이 병행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년 동안은 그렇죠. 학습만 했기 때문에 ITP에 있는 동영상 강의 진짜 자원 진짜 많이 엄청 다 들었어요. 특강 사비로 다 결제해서 특강이란 특강은 다 듣고 그렇죠. 저 암기장이 거기 ITP에 있는 모든 특강의 자료가 다 서머리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 거 암기장은 저희가 주는 저 교재를 보통 서브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용어로 얘기하면 그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 플러스 특강 내용 플러스 인터넷 뒤진 내용 플러스 개념도 이상하면 제가 따로 그려서 넣은 게 저 암기장이죠. 그래서 암기장은 사실 저는 네, 자부심이 있고 실제로 제 암기장 보시는 분 꽤 많고 예, 합격하신 분 중에 나중에 조용히 와서 제가 암기장 따로 받아서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기하면 제가 드렸을 거예요. 좀 공부할 때도 저 암기장을 그냥 더 공유했었어요. 원하시는 분은 다 봐라. 음. 저도 안 보시지 사실 예, 합격하실 분들은 저기 없어도 먹고. 근데 도움은 되신다. 그렇죠. 암기 키워드 나중에는 그 암기법을 보통 두음 신공이라고 하잖아요. 앞자를 따던. 근데 저는 두음을 앞자로 따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에 안 들어와서 저는 글을 만들었어요. 약간. 보안 쪽 토픽 가면 이제 그 보안의 위협과 대응 방안을 저는 보안을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뭐에 맞는 그거에 맞게 클라우드의 위협과 대응 방안을 쓰세요. 뭐, 그렇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위협과 대응 방안을 쓰세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잘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그걸 쓰라고 하면 보통 관물기로 쓰라고 하거든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그룹핑을 해서 쓰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난 쓸 수 있겠어. 기술은 그냥 이것저것 쓰면 되잖아. 관리적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으면 물리적은 뭘 써야 되지? 얘 기술적인 거는 물리적이 뭐 다르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그룹핑 또 세 개만 하니까 너무 딱 똑같아요. 진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보안을 메인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룹핑 좀 해줘. 그랬더니 좀 정리 좀 해줘봐.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딱 그거죠. 그냥 쓰면 되죠. 내가 그게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8개의 그룹핑으로 만들었어요. 8개 별 각 4개 위협과 대응 방안으로 32개의 위협과 32개의 대응 방안을 암기법으로 만들었어요. 뭐 관물기니 악인가법 이렇게 해갖고 그 그룹핑 이름이고. 네. 나중에 이제 토픽 할 때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약간 시나리오를 저의 암기법은 약간 무협지와 그렇죠. 무협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런 거 소설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 뭐 원피스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캐릭터 이름을 가끔 들었는데 또 그런 쪽 모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면 뭐 거기 보면 장인 제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인 제부 200제변 이게 암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역과 대응방 안에 뭐냐면 장인과 제부는 200만 원 주고 다시 바꿀 거야. 약간 그렇게 암기법을 시나리오를 만들었어. 안 까먹게. 뭐 그렇게 만든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걔 조금 더러운 것도 많.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암기법이 약간 세요. 약간 더럽거나 뭐 변기 얘기 좀 많이, 똥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사고정 뭐 이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캐릭터나 그래서 좀 안 까먹게 그런 암기법이 많거든요. 그거 거의 다 정리돼 있어요. 많이. 제 거 플러스 차상현 교수님 저분 암기 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저분 거 정리했던 거 저분 단기 붙으신 분들이에요. 둘 다. 저분들 거 정리했던 것도 마지막엔 거의 크로스로 다 서머리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화반 가서도 각각 거 줄 텐데 저는 웬만하면 제 거 보셔도 나쁘지 않다. 저것도 몇 번 돌리면 다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최대한 있는 거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다. 그래서 5,000시간 정도 했어요. 평일 5시간, 주말 10시간. 평균 이 정도 했고요. 점심시간에 글씨체 교정 많이 했어요. 그건 3년 차에. 처음엔 안 해서 나중에 글씨체, 제가 글씨 진짜 악필이거든요. 여기, 이거보다, 예, 그쵸. 진짜 악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을 수 있는데, 글씨를 막판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진짜 무슨 연습까지 했냐면, 옆으로 짝대기 긋는 거, 밑으로 긋는 거, 동그라미 그리기, 막 진짜 별거 다 해봤어요. 음, 그런 것도 하시면 좋다. 그리고 출퇴근할 땐 항상 강의 꽂고 다녔고요. 화장실을 가. 계속 듣다 보면 강정배 교수님 목소리가 그 1.5배속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원래 그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들다가 실제 대면을 하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시지?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했다. 자료갱신. 그렇죠. 전 진짜 많이 갱신했고요. 이런 거 다 봐서. 특히 토토를 여러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그런 그분들이 정리했던 것들 많이 막 흡수했어요. 다시.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최소한 생명력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다. 그렇죠.